교수님, 예. 요즘에 제가 손주를 자주 봐요. 예.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손주를 보면서 애들이 커하니까 아무래도 책도 보여주고 책 가지고 대화도 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이런 관전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고통 당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걸 좀 덜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얘들한테 좀 이야기,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책을 보여주면서 참새가 나왔어요. 이게 참새란다. 이게 고양이야. 가족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참 이런 멍멍 표현 자체도 그렇고 이런 말해준 것도 그렇고 전부 개념인데 어떻게 하는 게 천상 니네들이 또 유아를 경험해서 결국 바로 가게 될 거니까 그냥 유아를 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자, 보십시오. 한번 우선 다른 예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책을 보죠. 책을 보면서 우리는 책에서 책을 본다는 자체가 의미를 읽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거기 의미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미를 안다, 의미를 배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책을 보는 것은 단지 눈의 알미일 뿐이죠. 사실은 의미가 어떻게 보이죠? 우리가 책을 보는 것을 눈으로 안 보고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령 시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시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눈의 경험을 생각이 해석한 거죠. 해석작용, 생각작용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책을 보는 것은 우리는 책의 내용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경험은 단지 눈의 경험일 뿐인 거예요. 책을 볼 때는. 눈의 경험에 대한 생각작용으로 우리는 책의 내용을 안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책을 볼 때는 내용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보이는 경험일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책이 그냥 글자, 까만 색깔, 글자의 모양, 그 형상의 경험일 뿐이라면 책 보는 거나 이런 거나 뭐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책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경험, 모든 경험이 다 이것도 이치작용의 현상이고 이것도 이치작용의 현상이고 이것도 이치작용의 현상이고 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은 뭡니까? 이런 경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터득된 것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리지널 텍스트죠. 보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유일권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금강경 혹시 뭐 공부 많이 하신 분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이 경을 다 가지고 있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등명이다 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등명이라는 것이 책이다, 이런 책을 통해서 배운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경험 사실 그 자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책을 본다 그런데 당연히 책의 내용을 우리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입니까? 책을 본다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으로 인식되는 거지. 시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일어나는, 통찰이 일어나는 그것을 시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시만으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눈으로 감각되는 것에 대한 해석작용 또는 통찰작용, 보이면 작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해석작용,
생각. 그렇지 않고 작용되는 것은 지혜, 작용.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쌓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착각이 없으면은 모든 작용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태, 작용되는 모든 생각작용이 다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고, 착각,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면은 모든 들림에 따라서 작용되는 생각작용은 전부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착각이다, 무지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뭔가 이렇다라고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다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지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다라고 함이 없으면은 사실은 지혜를 닦아가지고 지혜가 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모를 바가 없는 지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지혜를 닦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떤 통찰의 경험에 대한 단지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을 본다라고 하는, 이해한다 안 한다는 것은 책 자체를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경험에 대한 해석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무지라고 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경험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개 교육이 어떻습니까? 교육이 모든 것은 경험에 대한 표현이거나 경험에 대한 해석이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하고 개념을 먼저 알고 경험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경험이 개념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제로 모든 개념은 실제로 일어난 개념이 있게 된 것은 전부 다 반대였던 거예요.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문제였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되고 그 제일 처음에는 개념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이름이 정해진 사람은 이름에 얽매임이 없고 이름이 들리는 즉시, 귀에 들리는 즉시 바로 그 경험으로 그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경험으로 제일 처음에 똥이 더럽다 안 더럽다라고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냥 똥은 더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똥이라고 하는 그 보여진 그 사실, 그냥 그 현상, 그것에 대한 이름이었을 텐데, 그럼 그렇게 되면 더럽다 깨끗함이 없었을 텐데, 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똥은 더럽다라고 배설물이다, 온갖 더럽다라고 하는 규정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규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서 삶이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령 무탄트 메시지라든가 또는 뭐라고 그랬죠? 빠빠라기라든가 이것은 원주민의 경험을 이제 써놓은 그런 거예요. 문명을, 교육을, 어떤 그런 관념 교육을 받지 않는, 빠빠라기는 관념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문명사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자기 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이상한 거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부자유스러운 상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접촉해가지고 그런 쪽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너가 이 자유는 다 어떤 나라 가버린다.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라고 경고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탄트 메시지는 이제 거꾸로 문명인이 그런 이제 원주민들의 그런 삶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막을 4달인가 2달인가 4달인가 이제 영업하는데 먹을 걸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사막을 끝없이 가는데 문명인은 못 사는 가는 거예요. 왜 못 살아갑니까? 사막을 아무리 가봤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뭐다라고 하는 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 먹을 게 아니죠. 뱀 먹을 게 아니죠. 요즘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으로 많이 깨지고 있기는 한데 사막을 가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곤충이나 이런 걸 보고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은 먹을 것에 대한 관념부터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짐을 싸들고, 먹을 걸 싸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곤충이 있으면 곤충을 잡아먹고, 뱀이 있으면 뱀을 잡아먹고, 지렁이 있으면 지렁이 잡아먹고, 식물이 있으면 식물을 먹고, 먹을 것에 대한 관념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으로 먹을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막을 40일을 가든 6달을 가든 평생을 살아도 뭔가를 저장해 놓지 않아도 굶어 죽질 않는데 문명인은 한 달만 사막을 가면 굶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 잠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자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 규정되기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인은 어떻게 자야 된다라고 하는, 잠자리는 어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경험을 통한 교육이죠. 교육이라고 이름할 것도 없는 경험으로서 자기들끼리 그 경험을 어떻게 소통하느냐 문제죠, 관념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관념으로 가지고 이 관념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지식인이고 아니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다 이 관념 테스트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교육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뜻이 먼저가 아니라 경험이 먼저고 그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말로 표현되느냐라고 이렇게 교육이 돼야 관념의 노예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가령 이 시계는 똑딱똑딱 이거부터 가르치면 시계를 앞에 두고도 시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리 들어도 똑딱똑딱 이런 소리가 안 나잖아. 요즘은 아예 소리가 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시계는 똑딱똑딱 이쪽에는 시계 이쪽에는 똑딱똑딱 이거 만든 것끼리 줄치시오. 이게 줄 안 치면 틀린 거야 이게. 이거 완전히 진짜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여전히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배우지만 나를 배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절대 또 배우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지금 이제로서 뭐 선택할 수도 없잖아. 이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오면서 사실 그게 의문이 그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제 차가 이제 작아요. 근데 얘가 차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마 나도 크면은 엄마 차 나한테 줘. 그래서 그래도 사내인데 사내인데 맨날 이런 작은 차만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얘가 못 미치는구나. 이제 시골에가 이제 그러듯이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너 크면은 엄마 더 큰 차 사줄게. 더 멋있는 차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창밖을 보면서 엄마 그럼 그게 더 멋있는 차야? 그랬는데 제가 그렇죠. 이게 저부터 관념을 먼저 심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누가 이렇더라고 싶고 이제 얘가 알아듣던 건데 제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나부터도 이러는데 이런 관념 통솔인 세상에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그 관념이 없는 교육을 시켜도 나가서 바보가 되지 않을까. 이 차가 제일 멋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야 너 지금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또 그럴까 생각했는데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일단 빠져봐야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보고 그냥 할 건지. 그래서 큰딸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거에서는 잘 몰랐지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책을 안 사줬어요. 근데 책을 한 권대를 주면서 엄마가 너무 책을 안 읽혀줘도 안 된다 해서 어디서 구해갖고 와서 봤는데 어떤 거는 포크 하나 그려져 있고 또 넘겼는데 사과 하나 그려있고 엄마가 사과 먹으면서 이게 사과야 하면 되고 포크 주면서 이거 포크 하면 되는데 왜 이상하게 그림도 잘 그려지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걸 그러면 그게 사과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럼 빨간색만 사과고 파란색은 사과가 아니었다. 전형적인 사과 모양 빨간색에 꼭 이렇게 나 있는 그냥 보면서 이렇게 좀 되는데 그래도 또 그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고집이 있어서 그런 책을 다시 안 찾았어요. 우리 지은이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다 공부를 하고 왔을 텐데 그래서
은지은아, 너 개구리가 어떻게 였는 줄 알아?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개구리는 개굴 이거야. 그래서 그럼 병아리는 뭘 거야? 전 그걸 또 모르게 걱정돼서 병아리는 뭘 거야? 병아리 이러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아무 속상하게 교육시키고 싶어도 이게 시험을 보고 이러려면 이것도 아니구나 싶고 사실은 제가 둘째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손으로 키우면서 봤었는데 그런데 이 사회는 관념을 누가 많이 배우고 그걸 테스트하는 지금 학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관념을 그대로 심어놔 놓고 지금 크면은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공부하는 재미,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다 말씀하신 그걸 심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즐겨하고 괴롭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거, 행복이 뭐라는 걸 심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회가 지금 온통 뭐 대학이나든 뭐 유학 뭐든 회사 인사 시험 다 관념에 그 누가 많이 배우고 있냐, 관념을 어떻게 조답해가지고 자기가 짜내느냐, 그것 당당히 결정이 되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관념을 안 심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을 주고 놓고 나중에 그냥 공부하는데 지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한 거, 저런 그 사람이 그 동영상 그대로 해주고 싶어. 그런 또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전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실은 또 그렇지 않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들 가령 뭐라고 그럴까, 결국에는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운 삶으로 가게 될 텐데 또 그 괴로움을 경험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일 뿐이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관념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는 그쪽은 결국은 또 인식되는 대로 그쪽의 인연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을 이래야 저래야 된다고 또 규정할 수도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로 보면요, 지금 중학교 그 교육이 우리 이런 관계 교육을 발표하려고 중학교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 무슨 학교 지금 우리 생각하는데 거기다 실패로 지금 가고 다시 교과 그 과정을 갖다가 다시 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른 게 옳다, 어른 게 나쁘다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현실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애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지가 판단하게끔 되게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을 그대로 하면서 공부를 관념을 시키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잘 도와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공부할 때 지난번에 동영상에 올려놓으신 거,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 바로 그쪽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 또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국에는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도가 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즉 경험 위주의 교육이죠. 경험 위주의 교육. 개념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경험 위주의 교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산책하면서 한번 서로 경험을 나누는, 서로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거고, 사실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대화하듯이 예를 들면은 가령 이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책의 내용을 읽는 거냐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거냐,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터득되고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고 일단 경험부터 먼저 하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교육이 중심이 된다면 결국 경험도 또 그런 경험이 맞다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규정함이 없이, 그러니까 또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떻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 중심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이제 손자, 손녀하고도 같이 놀러 가면은 가령 어떤 보이고 들리는 경험을 나누는 이것이 뭐다라고 이름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의 그 경험을 서로 나눠보는 그래서 가령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라고 한다면 그때 가령 사람들은 그것을 뭐 나비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가령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와줄지는 언정 개념부터 먼저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령 저희 다로님 아들 미국에서 왔을 때 잠깐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있어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당연히 가령 경험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안 해주고가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공감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친구고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달라서 공감을 받지 못하면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톨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거기에서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걔들은 엄마 아빠들이 다 미국이나 뭐 다른 문화에 살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르게 작용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좀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느껴질 거고 같이 어울려 있어도 맞지 않으니까 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긍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니까 외롭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같은 경험을 그래도 많이 공유한 사람이 많으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을 텐데 그 주위에는 그리고 미국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더 많으니까 자기가 소수고 외톨이 같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 사실은 외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서 봐라. 주위에 해봐라. 사실은 미국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서로 생각이 안 맞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 가만히 봐라. 어느 것이 생각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경험을 자꾸 나누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섞되는. 근데 우리 교육은 자꾸 규정하는 교육이죠. 뭐 개념을 갖다가 정해주고 그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사실은 다른 개념적으로 이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해도 요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경험 나눔. 참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기는 참 힘들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규정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 사실은 도가 뭔지 모르면서도 도의 삶이 되는 거죠. 대강 반응이 좀 다 필요해요. 예. 이게 꽃이야지 아니고 먼저 느끼게 한다면 이걸 꽃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 그렇죠. 아니면 너 한번 이름 지어볼래? 그것도 좋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이 경험을 통해서 관념이 이해되는 이런 삶이 되는데, 관념을 통해서 경험을 단정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사람 간에 알력도 생기고 삶에 불편이 경험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든 결국에는 도의 교육이죠. 결국에는 도라고 하는 것이 이 도의 상태가 되면은 전부 다 해소작용이고, 도라는 상태가 아니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계속 만들어져서 괴로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도 풀려고 해보고 저렇게 풀려고도 안 되다가 결국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해결되듯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을 알든 모르든 도의 삶이면은 더 쌓여가지 않고 기존에 가령 어떤 그런 것은 다 풀려가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삶의 자세가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의 삶이 되도록 돕는 교육이 바른 교육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교육은 전부 삶을 괴로움으로 치달하게 하게 하는 삶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으로 치달하면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든 알아질 수가 있으니 꼭 안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러 괴로움으로 치달하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에서 권사님 말씀 들은 것처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유치원 선생들이 우리와 같은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는데 저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개념을 유입시키고 그걸 배우고 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세 가지 네 가지 배우고 너희 잘했다 그러고 하나를 못 배우고 뜯어보면 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배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엄마가 이혼아 정말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애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현실은 지금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힘든 삶이 되는 거죠. 힘든 삶이 돼서 자 그런 상황에서도 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죠. 뭐라고 좀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 그랬죠. 도움 중에 최상의 도움이 바로 보이는 도움입니다. 보이는 경험이 되게 하는 기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교육을 기의 경험으로 시키죠. 단지 기의 경험이 아니라 보이는 눈의 경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할아버지가 바로 도의 삶을 사시면은 바로 손자나 손녀의 눈에 그 모습의 보이는 경험이 바로 나중에 정작 괴롭거나 관념 교육을 통해서 괴롭게 됐을 때 그것이 작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편안하시고 그러셨을까? 그래가 엄마 아빠로 이야기 들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데도 우리 할아버지 뵐 때마다 너무나 편안하신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득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됐을 때 바로 그 경험이 작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로 아무리 교육을 시켜봤자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해서 반감이 일어나거나 그러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 중에 최상의 도움은 범성님 스스로 도의 점검, 깨어있음 점검을 통해서 바로 도의 삶이 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손들을 하고 싶으면 회원들이 아들내미가 또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범성님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현실은 또 아직 네. 복잡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 이 상태에서는 충분히 해도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은 지금 현실 딱 마주치면은 또 그 중간에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 또 예. 그 시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도 또 이것을 붙잡는 그게 되기서 그런 거죠. 즉 고집하지 않음입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과연 통하면은 통하고 안 통하면은 그럼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고집을 하시면은 고집이 되는 즉시 불편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지 보이는 범스님 스스로 깨어있음 점검, 도의 점검은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질 않죠. 그러니까 제 손주를 갖다 가면서도 지금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어. 그러고 말지 직접 해주고 지금 하는 게 조금 거리 감이 있어요. 이제 자식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해가지고 실패를 했지만 손주는 무조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걔가 편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 주면은 너무 그러지 마 이러시 되고 직접적인 교육은 좀 힘들어지더라. 좀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내 아들은 내 욕심대로 이렇게 키우려고 지금 엄마 욕심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교육을 그대로 안 했지만 손주는 그게 아니거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보면 들어가지.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면 지원모 저아빠가 또 싫어하면 또 내가 또 사회를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그게
있는 건 정도까지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따라서 벌어진다니까. 여기 대학을 갔다가 이 공부를 시점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예. 이야기해서도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교육 따로 할아버지 교육 따로면은 또 혼동이 나가지고 그때라도 유치원 유치원에서 전생들하고 또 혼동이 때가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냐지 아까 예. 그래서 단지 그 이제 같이 놀러 다니더라도 그냥 경험 사실만 하고 뭔가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범성님 스스로 깨어있으면 점검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말이 적어지고 예. 그냥 행동으로 가고 예. 그래 되더라고요. 예.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가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는 내가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자식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식과 내가 같은 존재로 깨어있으면서 보게 되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아이를 그냥 존재로 보게 되면 제가 뭔가 따로 하지 않아도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해오고 경험을 말을 해오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는 저의 얘기나 같은 의견을 공유한다든지 저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그러면 그걸 또 같이 경험을 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차츰 그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점점 자기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설사 학교죠.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만 학교에서 뭔가 통제를 받죠. 혼란스럽고 힘들어하지만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는 그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또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부모가 그냥 깨어있으면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런 아이가 혼란을 겪는 것 또한 필요한 과정이고 아이의 삶도 손주의 삶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의 생각인 거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 손주도 모든 존재를 같은 존재로서 바라보게 되면 뭔가를 어떻게 먼저 하려고 하진 않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서로 그런 자연스러운 피드백이 오고 가고 그게 한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의 생각은 달라요.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밑바탕에 올라오는 그 느낌, 우리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어떤 느낌, 공감받고 싶어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하는 그 느낌, 생각은 다르지만 그게 느껴지면 서로 들어주고 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온갖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누군가 봐주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아이 삶이니까 그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면 뭔가 먼저 하게 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애가 지금 여기 가려고 그래요. 여기 컵을 잡으려고 그래요. 네, 경험이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잡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볼 때는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라. 또 꼬아도 길 정도는 아니니까. 네. 네가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상극관계가 다 혼란스러워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하면은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거의 다 경험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여기 삼각관계 딱 그래 되고 또 유치원 가서 또 그런 빠지지 마시고 더러우니까 변비를 많으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 게 이제 그 욕심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결국을 시켜야 되겠느냐 근데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남편하고 굉장한 갈등을 겪었는데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자기 생각으로 제 말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싸움이 갈등이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사실 저희 배우자가 그렇게 저희 아내한테 뭔가 받지 않은 걸 하고 있을 때 대부분은 그 하지 않은 그 행위보다는 그 행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더 크다. 저렇게 했을 때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저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상처받아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잡혀서 또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자식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게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또 계속 그런 지켜보다 보고 제가 계속 그 도의 삶을 살게 하다 보면은 그런 갈등도 점점 조금씩 줄어들어가요. 시간은 물론 걸리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고 그러면은 아이 자식들도 그렇게 점점 이렇게 어떻게든 되어져 가더라고요. 당장은 되게 갈등이 심한 것 같고 저도 그랬는데 제가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힘든 거는 우리 남편이 자식한테 야단치고 막 폭언을 하는 게 그 상황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
하는 그 생각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또 남편을 뭐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또 지금 그 순간 자기가 못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또 저 생각대로 뭐라 하니까 거기서 또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제가 그렇게 올라온 거, 그 갈등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그냥 계속 그걸 지켜보다 보면은 남편도 느껴요. 아, 내가 뭔가가 잘못을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게 서서히 조금씩 그런 불안정한 갈등이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고 저희 남편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도의 삶을 사는 게 가장 이런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없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아무나 좀 갈등이 있으니. 네. 물론 처음에는 굉장한 갈등이 문제는 많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속지 말라 그러는데요. 생각을 딱 일어나면 생각을 바라봐요. 내가 지금 뭔 생각하지 삭삭하잖아요. 아, 생각을 추적해. 생각이 진짜 있었나? 없었구만. 그럼 거기서 끝내버려요. 근데 자식도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릴 거였어요. 얘가 나랑 법대로 이런 사람 만났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들어가요. 내가 성불하면 끝이다 그래요. 그럼 얘를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 얘를 간섭을 할 필요 없어요. 원래 부처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믿으면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실체 추적은 원래 없어서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한 사람이 끝나고, 뭐 정의전환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보게 해요. 그 생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한 사람이었구나. 끝나버려요. 그렇게 거기서 생각을 끊게. 근데 생각이 환상이었구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생각을 추적을 하면 없었다는 것까지 다. 예. 갑자기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있었나 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존재했었나 추적을 해요. 근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를 보자 컵하고 나를 딱 보면서 컵이라는 생각이 탁 났잖아요. 이건 내게 아니고 도깨비도 쑥 생기고 쑥 사라지고 여기 쑥아. 그러니까 거기 한상이니까 이거를 한상이고 쑥지 말아라. 그럼 결국 생각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느낌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생각을 뭐라고 그러죠?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